변호사협회 공인 산재 전문 박중용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재 사례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산재를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쓰면서 알아볼게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부상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상에 그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부상이 너무 심해서 재해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에 이르는 경우와 사망에 이르는 경우 산재 사고에 따른 산재 처리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부상으로 인한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이후에 사망의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한 산재 사고 처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이제 이분은 대전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죠. 대전에 사시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근로자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높은 곳 3층 이상 되는 데서 이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셔서 높은 데서 떨어지셨으니까 많이 다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다치셨는데 그 중에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허리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 첫 번째 사업주나 재해 근로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겠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죠. 부상을 당했으면,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당했으면 먼저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될 겁니다.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갖고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이것을 산재 처리 절차에서는 요양이라고 합니다. 요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이 병원비 같은 것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병원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를 지급을 해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병원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병원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청을 요양급여 신청이라고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양급여 신청은 재해근로자 본인이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재해근로자가 아프셔갖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이러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기 힘들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병원이 좀 큰 병원이나 관련된 산재 처리 업무를 처리하는 원무과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원무과에 가셔서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원무과에서 이 산재 관련된 요양급여 신청을 대신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해서 옛날에는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았어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어서 사업주의 확인도장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과거의 요양급여 신청과 조금 달라진 점이라는 거,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은 병원에 요양에 계시는 동안, 입원해 계시는 동안, 또는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에 이 급여를 못 받게 되죠. 이러한 급여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러한 보상을 휴업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서 같이 휴업급여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휴업기간,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하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70%의
급여가 휴업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약 70%. 보통 원래 받던 급여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다 받으시고 수술 받으시고 요양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병원을 퇴원을 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병원을 퇴원하시거나 요양이 끝날 무렵 되면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장해급여 신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해급여 신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허리부상 같이 큰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몸에 이제 장애가 남게 되는데요. 이때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요양 종결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양이 종결된 무렵에 장애급여를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그럼 이런 장애급여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이 장애 등급을 받게 되는데 장애 등급은 약 14등급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 심사를 받으신 후에 장애 등급에 따라서 14급에 따라서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장애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애급여까지 모두 받으시면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처리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금을 받으시게 된다면 그 후에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으시면 되고요. 요 관련된 것은 모두 끝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자체로 이렇게 되면은 모든 더 이상의 이제 산재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절차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이란 것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이란 것은 1번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장애급여는 모두 급여란 말이 들어갔죠. 이런 급여란 말이 들어간 것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지만은 이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합니다. 혹은 아니면은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분이 아파트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누군가 실수로 밀어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가해자가 있겠죠. 동료 근로자나 가해자. 이런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첫째,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모든 병원비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병원비 중에 일부는 본인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통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급여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급여 병원비를 사업주나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병원비. 그 다음에 장애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장래 65세가 될 때까지의 장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장래 소득에 대해서 장애급여나 휴업급여를 공제하고 장래 65세까지의 급여소득에 대해서 자기의 장애율에 따라서 이 장애율에 따라서 장래 소득을 손해배상으로서 사업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크게 다치셨으면은 허리 부상을 통해서 크게 다치셔서 장애인이 되고 하면은 정신적인 충격이 있겠죠. 이러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것을 위자료라고 하죠. 이 위자료까지 이 사업주나 가해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를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맞춰졌을 때 모든 산재 처리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아픈 것이 더 있다거나 새롭게 허리 부상 관련해서 새롭게 재발했다거나 할 때 추가 상병 신청이나 재요양 신청 이런 절차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른 강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홍길동이 허리 부상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해근로자 홍길동이 만약에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산재 처리 절차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은 병원 이송을 통해서 치료를 받거나 할 필요가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재해근로자 본인은 사망을 했으니까 뭐 신청권자가 될 수 없겠죠. 재해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족급여 신청을 하게 되고요. 이 유족급여 신청을 통해서 재해 근로자의 유족들은 연금의 형태로 유족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망 사건에 있어서는 따라서 유족급여 신청을 통해서 유족급여를 받으시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 처리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상에 의한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해자나 사업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차이점이 결국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급여 신청은 사망의 경우에는 부상에 의한 경우와 달리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신청, 장애급여 신청이 아니라 유족급여 신청이라는 점, 이것이 하나가 다르고요. 두 번째, 손해배상이나 유족급여 신청의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부상의 경우에는 재해근로자 자신이 청구권자가 되지만은 유족급여 신청이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유족급여 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원고 또는 신청권자가 된다 하는 것, 요것이 부상과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여기까지 제1강 업무상 재해 발생과 산재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